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몰고 온 저는 전. 즐거운 방학에 상큼발랄 귀여움을 몰고 온 저는 주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궁금증 킹거 민가 잘 모르는 것들을 저 찬이 시원하게 저 주은이가 상큼하게 알아낼게요. 긴가 민가 아하 쇼. 오늘의 주제 나와라. 구간 한 폭의 산수화로구나. 산이나 강 같은 자연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한 동양화의 하나인 산수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 산이나 강을 그려서 산수화? 산산 물수. 아 근데 산수가 경치라는 뜻도 있대. 아, 경치. 아, 그럼 경치를 그리는 그림이니까 서양화의 풍경화랑 같은 거겠네요? 그럴걸? 그런데 풍경화와 산수화는 차이가 있어요. 왜? 네? 아니 풍경화도 자연의 풍경을 그리고 산수화도 경치, 그러니까 풍경을 그리는 건데도요? 네. 풍경화는 자연을 눈으로 관찰해서 멋진 장면을 화면에 아름답게 그리죠. 풍경화는 실물의 구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산수화는 자연을 빌어서 작가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뜻에 따라 크기와 모양, 위치에 변화를 주기도 해요. 우와, 같은 그림을 그려도 동양화랑 서양화의 느낌이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림을 그리는 재료만 다른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생각도 다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 나갑니다. 다음 산수화는 안견이 사계절을 8폭의 그림으로 그린 48경도 중 하나입니다. 이 48경도는 실제하지 않는 곳을 그린 상상 속의 그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상 속의 그림? 듣고 보니까 상상 속의 그림 같기도 하고, 저기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위에 산이 있고 그 위에 또 마을이 있어. 뭔가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마을 같지가 않아. 에휴, 오빠, 좀 전에 배웠잖아요. 산수화는 작가의 뜻에 따라 크기와 모양, 위치에 변화를 주는 거라잖아요. 작가가 위치를 바꾼 거겠죠. 아, 근데 집이 다 공중에 떠 있는데? 아유, 산수화라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없는 경치를 그리면 산수화가 아니고 상상화죠. 상상화? 네, 우리의 생각을 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거는 상상화라고 하지 산수화라고 하지 않거든요. 에이, 산수화도 상상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저건 실제 장소를 그린 게 아님. 산수화라고 했으니까 실제 장소를 그린 게 맞아요. 자,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산수화는 강과 바다, 풀과 나무와 같은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갔어도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을 보고 그린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하고, 실제 경치와는 상관없이 작가의 상상 속의 경치를 그린 산수화를 관념산수화라고 해요. 특히 관념산수화는 책을 보고 생각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의 풍광이나 책에 나온 사상을 그림으로 주로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은 관념산수화의 대가로 후에 신사임당 같은 후기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긴가민가 주제의 결론! 안견의 48경도는 실제하지 않는 상상 속의 그림이다. 우와, 생각을 그린 거여도 산수화라고 할 수 있구나. 당연하지. 풍경을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네, 맞습니다. 풍경을 그렸기 때문에 산수화죠. 그런데 안견은 다른 사람의 꿈을 그림으로도 그렸다고 해요. 꿈을요? 네. 세종 29년인 1447년 4월 20일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군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오호, 안견, 어서 오시게. 마마, 무슨 일이옵니까? 오늘도 제게 그림을 보여주시려고요? 안견은 당시 도화원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던 화가였는데, 안견의 후원자였던 안평대군은 왕자여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귀한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림을 안견에게 보여줘. 안견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주 생생하다네. 꿈이요? 아, 글쎄, 내가 말이지. 박근현하고 복숭아 동산에 갔지 뭔가. 그 전설의 무릉도원이요? 그렇지, 그렇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가 없더군. 신선과 선녀들이 있고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경치가 어찌나 멋있던지 동산 끝에는 산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 신선도 보셨습니까? 봤지? 거기는 말일세 신선만이 아니라 안평대군은 꿈에서 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줬고, 내가 갔던 곳을 그림으로 보고 싶네. 그려주게. 예? 그림으로요? 그래. 자네라면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안견은 안평대군의 말을 떠올리며 3일 만에 그림을 그려냈어요. 아니, 정말 내 꿈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게냐? 멋있구나. 멋있어. 이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예요. 현실 세계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신선의 세계는 위에서 내려다본 듯하게 그린 몽유도원도는 잘 그렸어. 신의 경지야. 신선의 세계가 이렇군. 당시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그 칭찬하는 글이 그림에 붙어있어 조선 초기 관념산수화의 수준과 문학과 서예적 성취까지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그림이랍니다. 우와, 꿈을 그린 것뿐인데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갖는 그림이 됐구나. 실제로 경치를 그린 것도 멋있지만 생각이나 꿈,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멋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관념산수화보다 진경산수화가 더 큰 인기를 끌게 된답니다.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경치를 보고 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강준, 어떻게 알았어? 에휴,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아, 맞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 들어갑니다. 진경산수화 인기의 비결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 국토순례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국토순례?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에이, 국토순례를 했는데 인기 있는 그림이 바뀌어요? 아, 뭐 우리나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그런 그림이 유행했나 보지. 그럼 그전에는 여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행을 안 했어도 풍경은 다 봤을 텐데 갑자기 왜요? 병자호란이 끝난 뒤라고 했잖아. 전쟁이 끝난 뒤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해졌겠어. 그럼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안 소중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뒤라서 더 소중해졌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관념산수화를 그리면서 화가들의 그림 그리는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치를 자세히 보고 그리는 그림이 유행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난 국토순례가 맞다고 봐. 저는 그림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봐요. 국토순례는 아니다. 국토순례가 맞다. 그림 실력 때문이지 국토순례는 아니다. 우와, 또 팽팽하시군요. 자, 그럼 조선 후기에 진경산수화가 왜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성리학을 숭상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인 실학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중국의 학문이나 사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하자는 분위기가 생긴 거죠. 중국과의 관계보다는 조선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어이, 김대감. 아이고 남대감 자네 어디를 가는가? 조선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려고 한다네. 오 자네도 이 국토순례를 가는가? 조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우리나라 백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지 않겠는가. 내 금강산을 다녀올 예정이네. 오 금강산 아이, 거기가 그렇게 멋지다던데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구만. 이 기암 괴석이 절경을 이룬다고 하네. 아이고 부럽네 부러워. 아이, 나는 등청을 해야 되니. 이보게, 나란 일 열심히 하시게. 그럼 이만.
잘 다녀오시게.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남대감. 어떻게 금강산은 잘 다녀왔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네. 아이고 얼마나 아름답던가. 아, 이 그림으로 그려서 좀 보여주게나. 그림? 아, 이렇게 여행을 못 가는 왕이나 관료들이 국토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나 화공들에게 우리나라의 산천을 소재로 한 그림을 의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산천을 그린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겸재정선이에요.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를 직접 본 경험이나 기억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으로 한국적인 독특한 그림풍을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 긴가민가 주제 결론. 진경산수화의 인기 비결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 국토순례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저는 진경산수화가 우리나라 산천을 그려야만 하는지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중국의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책에서 본 중국을 생각해서 그리거나 상상을 해서 그리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를 더 아끼는 마음에 우리나라의 산천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자세히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거구나. 맞습니다. 이런 진경산수화는 겸재정선풍의 그림으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김홍도가 등장하면서 훨씬 더 세련된 그림풍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김홍도라면 그 유명한 김홍도요? 설마 서당을 그린 그 김홍도 맞죠? 네, 바로 이 서당을 그린 김홍도 맞습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 때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원이었어요. 도화서에서는 화공들이 나라의 행사를 기록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지도와 임금이나 재상들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답니다. 와, 도화서의 화공은 지도도 그리고 행사 기록 그림도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그림을 다 잘 그렸어야만 했었네요. 화원마다 특별히 잘 그리는 그림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김홍도는 여러 가지 그림을 다 잘 그렸던 거지. 네, 맞습니다. 김홍도는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모두 잘 그렸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긴가민가 주제 들어갑니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풍속화를 그린 걸로 유명한 김홍도. 김홍도는 임금님 몰래 풍속화를 그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뭔데요? 도화서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리는 곳이잖아. 네.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나 풍속화 같은 그런 그림은 취미로 임금님 몰래 그렸다는 거지. 에이, 그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청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도요? 저는 임금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임금님이나 양반들은 산수화 같은 고급스러운 그림만 좋아했을걸? 풍속화는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 밭 같은 걸 가는 걸 임금님이랑 양반들이 관심이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몰래 그렸겠지. 그래도 임금님 몰래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화서가 관청이잖아요. 관청에 있는 화원이 그리는 그림이었으니까 임금님도 아셨을 거예요. 아니야. 관청에서 일을 해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자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지. 그리고 지도나 나라의 행사처럼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백성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겠어. 그릴 이유가 없잖아. 저는 임금님도 알았고 몰래 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몰래 그렸다에 한 표. 저는 몰래 그리지 않았다에 한 표. 몰래 그린 게 맞다니까. 몰래 그리지 않았다니까요? 네, 두 사람이 이번에도 아주 팽팽한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세 번째 긴가민가 주제 확인. 김홍도는 임금님 몰래 풍속화를 그리지 않았다. 거봐요, 제 말이 맞죠? 오,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리고 오히려 풍속화를 그려서 임금님에게 제출했다고 해요. 에? 임금님께 제출했다고요? 네. 그건 정조대왕이 김홍도에게 일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
바쁘다 바빠. 지금 보고 있는 씨름도가 그런 그림 중에 하나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예, 그렇사옵니다. 이 씨름이 아주 재밌겠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구나. 이렇게 김홍도가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나라를 다스릴 때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김홍도처럼 도하서의 화원들이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그려서 보고한 것은 정조대왕뿐만 아니라 세종대왕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고 해요. 특히 백성들을 많이 아꼈던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때에 그림으로 보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그냥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임금님이 그리라고 지시도 있었구나. 신기하다. 김홍도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풍속화를 그려서 임금님께 보고를 하면 임금님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고를 하고 우리 같은 후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도 있었고. 우와, 일석이조의 그림이네요. 맞아. 생각이나 책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관념산수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와 같은 산수화가 있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임금님께 보고했던 풍속화까지.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그림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처럼 상큼발랄한 주은이와 시원한 남자 창과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김과 민가 아하 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